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주주님들, 이 S바이오메딕스가 금일 거래 정지가 되면서 주주님들이 걱정도 많고 궁금해하실 요소가 많으실 것 같아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 무엇보다 이 테드 원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고 현 시점 S바이오메딕스가 최근 이 도파민 신경세포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 세포 분화율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S바이오메딕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엑스바이오메딕스가 금일 거래 정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하루 동안만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5일 날 바로 이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엇보다 이 S바이오메딕스의 기술력을 한번 보신다면 한국의 대부분 줄기세포 기업들은 단순 성체 줄기세포를 가지고 우리 몸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S바이오메딕스는 테드라는 기술력으로 이 배아주기 세포를 가지고 현재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배아주기 세포는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이 수정란에서 채취한 세포로 어떠한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며 몸의 손상,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 다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런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바이오메딕스는 이 배아주기 세포를 이 신경 전구 세포로 분화시키는 이런 테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배아주기 세포 및 이 iPS 세포로부터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이 NPC 분화 원천 기술, 그러니까 즉 신경 전구 세포 분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iPS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iPS가 뭐냐면 역분화 줄기세포가 아닌 다분화된 이 체세포에 인위적 자극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이제 세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배아주기 세포, iPS 세포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신경전구 세포로 만들어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데 쓰는 이런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포의 분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 신호 전달 경로 등이 관여하면서 이들 신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 또는 저분화 화합물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도파민 신경세포 A9에 대한 치료제 분화 과정을 보시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중내 뇌 자체에서 이제 도파민 부분이 굉장히 소멸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 이제 도파민을 자극을 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 A9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이제 도파민을 충전을 시켜가지고 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목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S바이오메딕스가 이 테드 A9으로 인해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줬지만 이 테드 이 배아주기 세포라는 기술력으로 테드 N 그리고 테드 R이라는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테드 N 같은 경우 이제 척추 손상 치료제로 우리가 이 척추를 크게 다치면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오는 부분도 있고 하반신 마비가 오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뭐 손이 마비가 되면서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난치성 장애를 치료할 수 있고 테드 R 같은 경우 최근 뭐 삼청당 제약이나 알테오제 뭐 셀트리온 이런 부분에서 이 알약 황방병성 치료제로 크게 주목이 됐는데 이런 기술력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여기서는 현재 비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임상 1, 2상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 배아주기 세포를 원하는 세포로 즉 어떤 부위로도 치료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 배아주기 세포 오고오고 막 달래준다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팔을 다쳤는데 팔을 치료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분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서 이 재기능을 할 수 있는 또 건강한 세포여야 하기 때문에 고혈율로 이 특정 세포 분화를 유도한다. 그 과정을 이제 신경전구 세포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파킨슨병 자체, 이런 기술력 자체가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미춘족 의료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치료
이 파킨슨병 치료제가 정말 나오게 된다면 이 노벨상감이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무엇보다 이 S바이오메딕스의 이 마커 발열 비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도파민 신경전구세포의 분할을 확인한 부분인데, 이 배아줄기 세포로부터 이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는 신호 전달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도했는지가 이 분화율 향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저분화 화합물이 99% 이상 분화율을 유도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즉 무슨 얘기냐? 핵심 신호 전달을 선별을 하고 거기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이 저분화 화합물로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파킨슨병 자체가 안에서 이제 도파민이 사멸이 되면서 생기는 병인데, 여기에서 도파민 분할율을 봤을 때 높은 수치로 발열을 했다. 그만큼 치료제로서 이 기술력은 뛰어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 현재 이 블루락과 좀 비교를 많이 하면서, 왜냐 이 블루락이 1조 3천억 정도의 금액의 회사가 인수가 됐으니까 언제 바로 임상 일상 전에, 그래서 현재 큰 관심이 있는데, 이 블루락 같은 경우 이 마커 반열 비율이 이제 60%에서 94.4%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좀 크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S바이오메딕스는 총 4개의 저분화 화합물로 했고, 이 블루락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의 저분화 화합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S바이오메딕스는 단 4개의 저분화 화합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줬으니까 이 블루락보다 굉장히 뛰어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이 S바이오메딕스는 이 배아줄기 세포 1의 분화만으로 약 25만 명을 이제 우리가 좀 투여 생산 가능한 약을 좀 현재 만들 준비 중에 있고, 국내에서 임상 3상까지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S바이오메딕스는 좀 기대감이 많이 형성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최근 주가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안 잠가가지고, 이 보시는 것처럼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은 이런 급한 상승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점이 과연 포인트냐? 바로 이 바이엘의 블루락 이 1AB100R 이 이슈를 좀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현재 1비상을 완료를 했고 1월 4일날 종료를 했고, 여기에 있어서 18개월 동안 11명의 환자 모두가 부작용도 없고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바이엘이 이렇게 행보를 보여준다는 것은 현재 S바이오메딕스 또한 이 임상 일상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 이 블루락보다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 과연 발표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저는 정말 중요하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서 빨리 좀 나오면 좋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는 그 기대치가 너무 많이 반영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모습 보는 것처럼 어제도 주가가 죄송합니다. 그저께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큰 낙폭대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 여드름제 치료제를 좀 취소를 하면서 주가가 힘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 자체가 10년 동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임상 3상을.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기술력도 우리가 좀 우려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임상 3상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최소 3년에서 뭐 길게는 10년까지 정말 걸리기도 하고, 여기에 있어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투자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파킨슨병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테드라는 기술력으로 좀 더 이 기업을 선보이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주가가 이 음봉으로 전환됐을 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기업의 가치는 훼손된 부분이 아니고 바로 자회사 에스테팜을 통해서 이 매출을
크게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 미용, 여드름 관련해서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실망은 안 하셔도 된다. 이 본질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다 말아 올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오늘 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자주 거래 정지가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두려운 부분도 있고 좀 여러분들의 이 투자가 이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돈을 잃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절대 매수 추천, 매도 추천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일선 우리가 좀 기준으로 삼아서 만약에 5일선이 이탈하게 될 경우 주가가 급격하게 오른 만큼 추세 또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함께 이 S바이오메딕스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제가 끊임없이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